중국 국영 방송사에서 탐사보도 PD로 일하던 한 여성이 중국 방송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폭탄 발언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녀가 털어놓은 경험은 바로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그녀의 한국 경험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랄란이에요. 중국 국영방송사 CGTN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로 일하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자부해요. 복잡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고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희열을 느끼죠. 특히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된 한중 관계는 저의 취재 본능을 강하게 자극했어요. 뉴스와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고 양국 국민 간의 감정 싸움도 격화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 현상의 심층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저에게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중국의 뿌리 깊은 반중 감정을 가진 나라, 겉으로는 선진국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패와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은 중국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 덕분이며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하고 있었죠. 저와 함께 한국으로 떠날 촬영 감독 샤오밍은 저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돈을 밝히며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는 사기를 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치안도 불안하고 특히 밤에는 위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샤오밍의 말을 들으면서 저 역시 한국에서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아 중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저는 이번 취재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한국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심지어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기사도 봤어요. 또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범죄를 모의하는 글도 올라온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접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중 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이할까요? 샤오밍의 말처럼 온갖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하게 될까요?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저는 카메라를 꽉 쥐고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마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죠. 샤오밍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인들의 적대적인 시선을 예상하고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최첨단 시스템의 집약체였어요. 특히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죠. 중국 여권을 소지한 저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나 질문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마법처럼 단 몇 초 만에 입국 수속이 완료되었죠. 샤오밍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이것이 한국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폄하했지만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와 효율성이었으니까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역시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중국인이라고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 직원들은 모두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젊은 직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노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최선을 다해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노부부는 연신 셰셰를 외치며 고마워했고 그 직원은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손짓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길을 잃은 듯한 중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 주변으로 한국인들이 모여들어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젊은 여성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해 길을 알려주고 있었고 한 중년 남성은 직접 그 가족을 목적지까지 안내해주겠다고 나섰죠. 샤오밍은 저 사람들도 분명 중국인일 거야라며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함은 연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인들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사기를 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잔돈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시를 탈 때도 미터기를 주시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그런 불쾌한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감동받는 순간들이 더 많았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텔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고 예약 확인부터 객실 안내까지 모든 과정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어요. 심지어 그는 저에게 한국 여행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팁을 알려주기도 했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샤오밍은 여전히 저 직원은 분명 중국어를 할 줄 아는데 일부러 영어를 쓰는 걸 거야라며 의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아직 한국에서의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도 저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앞으로 저의 취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숨을 돌린 후 샤오밍과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거리로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 거리이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죠. 저는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혹시라도 불친절이나 차별을 겪는 사례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동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샤오밍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죠. 그는 자신이 아끼는 명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다고 했죠. 샤오밍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갑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어요. 심지어 그는 한국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꺼렸어요. 한국 경찰에 신고해봤자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였죠. 그는 여기는 중국이 아니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라고.
라며 절망했어요. 저는 샤오밍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샤오밍에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샤오밍은 말도 안 통하는 한국인들에게 물어봐서 뭐해?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거야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샤오밍의 완강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일단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침 한 한국인 여성이 저희 곁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짧은 영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죠. 놀랍게도 그 여성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먼저 샤오밍에게 어디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지 물어봤어요. 샤오밍은 명동 거리의 한 화장실에 들렀던 것을 기억해냈죠. 그녀는 즉시 그 화장실로 달려가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근처에 있는 분실물 센터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혹시라도 지갑을 찾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그녀의 적극적인 도움에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또 한 번 깨지는 순간이었죠. 샤오밍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린 지 1시간이 넘은 샤오밍의 지갑이 놀랍게도 화장실 선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모두 그대로였죠. 샤오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건 연출된 상황이 아니냐며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연출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직함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정직한 나라였어요. 물론 모든 한국인이 완벽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친절과 배려를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면모를 더 많이 발견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러한 저의 경험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책임감도 느꼈죠. 샤오밍의 잃어버린 지갑 사건은 저에게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지갑을 찾은 후 샤오밍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어요. 샤오밍은 여전히 흥분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이건 분명 운이 좋았던 거야. 한국 택시 기사들은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걸로 악명 높다고 들었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저 역시 한국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샤오밍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부러 길을 돌아가거나 미터기 조작을 통해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택시에 타자마자 미터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내비게이션 앱을 켜서 경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비를 했어요. 택시 기사는 저희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짧은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저희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저는 다음 목적지인 경복궁의 주소를 알려줬어요. 택시 기사는 밝은 표정으로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아름다운 궁궐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친절한 태도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택시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밍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기사, 일부러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아? 내비게이션 앱을 확인해봐라고 말했죠. 저는 샤오밍의 말에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내비게이션 앱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택시기사는 최적의 경로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샤오밍에게 괜찮아. 기사님은 제대로 가고 있어.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아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샤오밍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 택시 기사들은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들었어.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라며 계속해서 불안해했죠.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고층 빌딩과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모습은 인상적이었고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샤오밍의 불안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중국에서는 택시를 타면 요금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심지어는 기사와 승객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택시 요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저는 미터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라도 기사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기사는 웃는 얼굴로 요금은 정확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택시에서 내렸죠. 샤오밍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이건 뭔가 이상해. 이렇게 정직한 택시 기사는 처음 바라며 중얼거렸죠. 저는 샤오밍에게 한국 택시 기사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지? 라고 말했어요. 샤오밍은 묵묵부답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후 샤오밍이 지갑 분실 사건 때문에 흥분한 탓에 언성을 높였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중국에서처럼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을 먹었지만 경찰관은 오히려 저희를 안심시키고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저희의 상황을 주의 깊게 듣고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한국 경찰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택시 안에서의 경험과 경찰관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공권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모든 한국인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국은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앞으로 저의 취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경복궁에 들어선 순간 저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압도되었어요. 드넓은 마당과 화려한 단청, 섬세한 조각들은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했죠. 저는 경복궁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경복궁이 자금성의 모방품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경복궁이 자금성의 영향을 받아 지어졌으며 규모나 화려한 면에서 자금성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경복궁에 오기 전까지는 경복궁이 자금성의 축소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경복궁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경복궁은 자금성보다 훨씬 이전에 지어졌으며 독자적인 건축 양식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경복궁의 건축물들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인위적인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듯했죠. 저는 경복궁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죠. 저는 경복궁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샤오밍은 여전히 자금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불평했지만 저는 그의 말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경복궁 연못에서
불미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몰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뜰채와 낚싯대를 사용해 연못 안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불법적인 행위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샤오밍에게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샤오밍은 글쎄, 한국인들이겠지. 여기서는 저런 게 흔한 일인가 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분명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샤오밍에게 저 사람들 중국인이야 라고 말했어요. 샤오밍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말도 안 돼. 중국인이 어떻게 여기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죠.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을 깨나가고 있던 찰나에 같은 중국인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행동을 목격하게 된 거니까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문제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 스스로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복궁을 나와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 줄 서기를 실천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하며 중국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특정역을 지나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치기와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샤오밍에게 여기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샤오밍은 글쎄, 여기는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라고 들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 지역, 즉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저의 편견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지하철에서의 혼란스러운 경험을 뒤로하고 저희는 마지막 목적지인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 한강은 붉은 노을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탁 트인 강변을 따라 걸으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강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 연인,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샤오밍은 여전히 중국에도 이런 공원은 많아. 특별할 것 없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물론 중국에도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이 있지만 한강공원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는 중국의 공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저는 한강공원에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공공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발전된 사회인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한강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강 건너편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저는 샤오밍과 함께 남산타워로 이동하여 서울 시내의 야경을 감상하기로 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야경에 압도되었어요. 수많은 건물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은은한 빛을 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반중 감정이 심하고 부패와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짧은 여정을 통해 저의 편견은 완전히 깨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만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경험했으며 성숙한 시민 의식과 높은 수준의 사회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한국 사회에도 문제점은 존재할 거예요. 완벽한 사회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저의 경험은 앞으로 저의 삶과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해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한국의 긍정적인 면모를 중국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한중 관계 개선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이 될 것을 다짐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깊은 울림으로 남아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CGTN의 랄란 PD님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PD님은 처음에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친절과 정직함,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동받아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샤오밍님의 잃어버린 지갑 사건, 택시 기사님과의 만남, 경복궁에서의 문화적 충격, 그리고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PD님이 한국에서 마주한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PD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PD님의 용기 있는 고백과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